부모다 보니까 이 가정에서의 독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면 글을 읽기 전까지는 부모님들이 많이 그림책들을 읽어주시는데 일단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독서 교육이라는 게 과연 필요한가? 왜냐면 책이라는 건 자기가 읽는 것이지 그걸 뭘 교육을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도 같고요. 또 전문가들한테 맡기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독서 교육 전문 학원이나 이런 데 좀 많이 의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결국 또 입시에 또 앞두고서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 독서 교육이 많이 강화될 텐데 이거를 어떤 우리가 사교육에만 또 맡기는 거는 또 부족하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당연하죠. 자소서를 작성할 때 많이 또 독서 지도도 이제 하고 계시겠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팀도 있게 좀 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가정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의 진로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와서 또 책을 다 읽는다는 거는 물리적인 시간이 또 모자라는 경우가 그렇죠. 많거든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은 부모님께서 이 책은 읽었는데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초등학교 때 읽었다는 거죠. 아야 그렇군요. 네.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아이들은 그때는 또 그냥 건성건성 읽었기 때문에 이해를 또 못하는 부분도 못하는 많아요. 수준에서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새롭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맞습니다. 한다는 거가 있고요. 네. 근데 또 우리나라 또 청소년들 중이병처럼 중학교만 돼도 부모님과의 대화가 조금 단절이 되는 편이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있는 학원가 보면은 중학교만 돼도 그 책을 읽는 학원이 따로가 또 있어요. 그렇죠. 영어 책까지 원서까지. 제가 사례가 있는데 제가 만났던 아이가 이제 원래 싱가포르에서 3년간 있다가 3학년 때 여기 왔어요. 우리말을 거의 못 읽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부모님하고 대화하면서 매일 책을 읽어주고 열심히 대화를 많이 나누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책도 많이 읽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강남에 알려진 학교를 갔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책을 들고 가면 학생들이 다 이렇게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제 책 읽어. 근데 그 아이가 어찌어찌해서 국제학교를 갔어요. 중3 때 이제 갔는데 국제학교를 갔더니 선생님이 벌써 책에 그렇게 관심이 많더래요. 너 무슨 책 읽니? 그 다음에 거기는 아예 이렇게 읽어야 할 책 목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과학 수준이 낮은 거죠.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성적이 낮으니까 뭐라고 그러더니 네가 아무래도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많이 안 읽은 것 같다. 얼마나 읽었니? 하고 상담을 하더니 방과 후에 과학책 읽기 모임을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과학책을 쉬운 책부터 이렇게 해서 1년 가까이 읽으니까 당연히 과학책 수준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읽기 수준이.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둘 게 아니라 무슨 책인지 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이가 중1이지만 만약에 좀 떨어진다 그러면 초등학교 수준부터 이제 읽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초등학교 4학년이 참 중요하긴 해요. 어릴 때는 재미로 읽잖아요. 근데 4학년부터는 약간 학습 독서로 이제 했는데 독서 전환기라고 말씀하셨죠. 이때 부모님이 너 글 아니까 혼자 읽어라 이렇게 하면 사실은 역사니 과학이니 이런 건 쉽지 않잖아요. 어지간히 관심이 있어야. 그러니까 그때 부모님이 이렇게 박물관도 가면서 또 이렇게 현장 학습도 하면서 책도 보면서 자꾸 이렇게 비문학 책들의 맛을 들여줘야 되는데 내버려 두면 점점 안 읽게 되는 거죠. 제가 교수님 책 보니까 여러 책들을 소개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거리들을 적어 주셨는데 부모님이 같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 소개된 책들이 어른들이 읽기에도 절대 깊이가 없거나 이런 책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인 책보다도 훨씬 더 잘 읽히면서도 생각거리들이 굉장히 많은 책들이라서 부모님들도 꼭 자녀들과 함께 같이 읽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만 이런 앞으로 미래형 입시 대비 4차 시대 인재가 되기 위한 독서 교육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정말 부모님들 먼저 이런 독서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통해서 우리가 부모들의 사교육을 소비하려는 그런 행태들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는데 정말 이제는 그런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지났다는 거죠. 자녀와 함께 이 책들을 통해서 배워나가고 성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쉽지 않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또 청소년기가 되면 아이들이 부모하고 담을 쌓기 시작하는 데다가 또 너무 디지털 매체에 중독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인 어떤 소통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네. 문화예요. 네. 가족 문화가 우리도 모르게 부모 자식 간에도 잘못하면 권력이 좌우돼요. 힘에 의해서. 이게 힘의 차이에서 폭력이라는 게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벌써 알아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 나를 한 개인으로 존중하는지 아니면 알게 모르게 힘으로 나를 이렇게 하는지가 이제 청소년 시기가 되면 느끼거든요. 이러면 부모님만 안 듣죠. 이러니까 사실은 부모님이 그런 대화의 분위기를 잘 만드는, 그러니까 부모님 자신이 나의 문화, 내가 어떤 문화적 자아를 갖고 있는지 잘 봐야 돼요. 왜 우리 아이가 내 말 안 듣는지, 또 나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지, 이거 사실 그냥 부모 교육이 먼저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할 때도 대화법이 또 있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자녀하고 토론할 때 관점을 잘 수용하면서 또 아이가 말할 때 비록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논리가 안 맞더라도 그럴만 하다 하고 말해주고 인정해주면서 또 그렇지만 이래 이러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그렇죠? 네.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좀 잘 안 돼 있고 또 문화적인 것도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의욕은 있으나 되게 가정 독서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제가 네. 여태까지 학원 생활을 조금 많이 해봤는데요. 네. 하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조금 나아진 아, 그래요? 네, 과거보다는 아무래도 부모님들께서 자기 자녀를 인격체로 대우해주고 네. 아이의 의견을 갖다가 많이 존중해주는 편이에요. 네. 물론 이제 저한테는 그렇죠. 속으로는 네. 그렇게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일단 네.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는 해요. 네. 그래도 그걸 한다는 것 자체가 과거 같았으면 이제 그런 게 없었을 것 같고요. 아까 스카이캐슬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네. 이제 스카이캐슬 나오고 좀 바뀌었던 거는 네. 저학년 부모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거 보고 중1 엄마들이 와요. 네. 6년치 계획을 잡아보려고. 아. 오히려 더 긴장을 오히려 하시는 어디서 특목을 어디로 가고 여기서 공부를 어떻게 해서 대학을 가야 하나. 원래 그 드라마는 사실은 사회를 풍자기 한 거 아니었어요? 네, 비판하는 건데 그랬는데 이게 오히려 더 이런 게 있구나를 더 알려진 건 맙소사 있고요. 그렇군요. 실제로 그런 팀이 또 있기도 하거든요. 대치동에서는. 그래서 이번에도 뭐 논술을 강화한 입시를 도입한다고 할 때 그런 사교육 업체들이 기승을 부릴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시민단체나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어떠한 사교육이 이제 생긴다고 해도 이 독서 교육만큼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책을 선정해 줄 수는 있지만 억지로 익히긴 할 수 없기 때문에요. 네. 부모님들이 그렇게 선생님 찾아가서 하면 물론 정말 열정 있고 좋지만 그 열정으로 저는 아이들하고 책 한 권 같이 읽고 토론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해요. 부모님들이 이제 청소년기도 또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청소년기 아이들 특징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또래에게 집착하는지 중학교 올라가면요 정말 아이들 친구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부모님들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이 청소년 문화를 보면 그 시기 그렇게 중요해요. 친구가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시기에 자칫하면 흑백론리 빠지거든요. 네. 예, 그리고 가치관 탐색을 많이 해봐야 되는 시기인데 이 사회학 도서랑 멀어지면 자기만의 세계에 굳어버려요. 심각해지거든요. 부모가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좋은데 부모가 어려우면 이웃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잖아요. 도서관 이런데 독서 동아리라든가 청소년 단체에 부모가 이렇게 잘 아이를 보내서 부모님도 좀 같이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꾸준히 책을 읽어가면 아이들이 그런 좋은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입시를 떠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아이의 평생의 어떤 성장의 기초가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생존이라고 봐요. 어떤 면에서는. 이 시기에 청소년기에 이런 사회학 책을 읽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 가치관, 또 자기를 돌보는 방법, 이 사회 속에서 매몰되지 않고요. 요즘 아이들 지금 깜짝 놀랐는데 선생님,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도요. 이생폭망이라고 해요. 그런 말 아세요? 초등학교 애들이요? 네, 이번 생은 폭삭 망했대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국영수를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화가 돼버린 겁니다. 아이들 그래서 저는 정말 아이들이 어른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원래 그래 이렇게 나가버리면 그게 굳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사회적 문제가 되고는 일배 뭐 이런 애들이 또 나오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봐요.